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치매 유병률이 2배 이상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알려졌고요. 결국 치매랑 파킨슨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치매를 일으키는 3가지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2025년도에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10년 후 2035년이 되면 300만 명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치매 유병률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보통은 다른 나라의 치매 유병률의 증가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인데요. 1960년대 태어난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머 1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부머 2세대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65세가 넘는 그 시기가 치매 발병률이 확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35년에는 3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치매 위험도가 높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연구마다 다릅니다. 예전 연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쉽게 걸리냐면, 어렸을 때 많이 굶거나 제대로 영양이 섭취가 잘 안 됐거나 두부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땠죠? 일제강점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6.25가 50년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노년층을 이루는 모든 인구 구성원들은 대부분 못 먹고 많이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다치고 이러한 인구 구성들이 대부분 쭉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 좋게 살았으니까 생활 습관도 조금 제대로 못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병률이 아마 2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2025년이 돼서 베이비 부머 1세대, 2세대가 되는 후반기에는 한국인도 서양인과 비슷한 형태의 발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눠서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한 경우가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알려졌고요. 우리 중년기에는 우울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는 분, 복부 비만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발표를 했고, 노년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회적인 활동이 적은 사람, 역시 또 우울증,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하는 분,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청력 저하, 이런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실제로 생애 주기별로 위험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아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나중에 오래 노인이 돼서 치매가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극심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중년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거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는 생활 습관으로 고치겠지만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필요시에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운동량이 저하가 되면 근력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있는 마이오칸이라는 성분이 뇌에 있는 BDNF라는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호르몬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치매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력이 떨어지면 외부의 이러한 자극 같은데 제대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졌을 때는 보청기를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연령에 걸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 지나친 음주, 흡연. 옛날에는 술도 적절히 마시면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란셋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뇌에 보호해주는 알코올이 적포도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붉은 포도주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걸 섭취를 하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예방 효과가 있느냐, 큰 드럼통에 반 정도 먹어야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아예 끊으라고 되어 있고, 흡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뇌혈관과 그 다음에 뇌세포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세 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예민하면서 걱정이 많은 성격. 두 번째로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 요 세 가지가 가장 치매에 많이 유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격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작은 일에도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약간 예민하고 100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땐 1000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모든 일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잘 안 됐을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매가 잘 와요. 그 성격 자체는 유전자 수준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다 보면 우리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콜티졸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인데요. 이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을 건드립니다. 거기를 자극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게 많이 생성이 되면서 즉 교감신경계가 많이 흥분을 하게 돼요.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니까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걷고 있는 나의 몸을 100m 전속력으로 막 달리게 하는 상황이니 뇌는 훨씬 더 많은 과부하가 되는 일을 겪게 되거든요. 주로 파괴되는 뇌 부위가 바로 전두엽하고 축두엽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뇌가 전두엽이고 기억의 중추가 바로 축두엽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성품을 타고나는 분들이 뇌 위축이 빨라지게 되고 뇌의 퇴행을 빨리 겪게 되니까 치매가 유병된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인의 성격을 막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이거기 때문에 치매가 올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을 내려놓고 감정의 쉼을 반드시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도 항상 24시간 긴장감에 휩싸이는 건 아니고 반드시 좋아하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시간, 특별한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서 그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학 연구 논문으로는 스마트 기기가 치매를 악화시킨다라는 얘기나 치매를 발병시킨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치매병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증후군이죠. 디지털 기기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쏟아 넣어버리니까 더 이상 뇌는 그거에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해가시는 게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은요, 사망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을 너무 적게 취해도 너무 많이 자도 사망률이 U-쉐입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냐?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7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수면의 절대 시간보다 내가 잘 잤느냐 하는 수면의 질이거든요. 크게 수면이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눠지고요. 전체 수면에 있어서 4분의 1을 렘수면, 4분의 3을 비렘수면이라고 할 때 비렘수면 중에서 단계를 1, 2, 3, 4단계로 나누게 되고 푹 자게 되는 모든 몸과 뇌가 쉬게 되는 게 3, 4수면인데 깊은 비렘수면이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되면 잘 자는 양질의 수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수면이 사망률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수면은 단순하게 자는 피로회복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뇌는 많은 산소와 많은 영양분을 쓰는 고효율 에너지 기관입니다. 많이 연료를 쓰니까 노폐물도 그만큼 많이 쌓여요. 근데 이 노폐물이 언제 나가느냐? 깊은 잠을 잘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치매랑 파킨슨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져라 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 겁니다. 뇌를 꺼내보면요, 우리가 뇌수가 쏟아진다 이런 소설 표현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뇌를 딱 열어보면 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후루룩 쏟아지는 연두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뇌니까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한 물이 하루에도 500에서 900ml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이 뇌를 3번 정도 흘러다니면서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씻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를 흘러다니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굉장히 저해를 받고 결국 뇌세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고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 파킨슨이나 파킨슨 플러스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수면을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렘수면이 전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렘수면은 단순하게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게 되는 정보가 세포 안에 저장되고 기억을 담는 세포가 응집되는 과정이 바로 렘수면 안에 있기 때문에 렘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 꿈이 너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꿈꾸는 동안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나의 렘수면이 뭔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4번에서 5번의 꿈을 하루 동안에 꾸게 돼 있는데 자는 동안에 그 꿈 중에 한두 개만 생각이 나야지 4개 다 생각난다? 렘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렘수면에 문제가 있게끔 되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코골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우면 코에 있는 연구개라는 게 나이의 노화에 의해서 처지거든요. 누워있는 자세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뇌로 가는 기도가 눌리면서 자연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존 반응입니다.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코골이를 통해서 한마디로 기도를 딱 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호흡이 15초 이상 돼서 코골이가 되는 걸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5초 동안 뇌로 가는 어떠한 통로가 막히면서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건데요. 뇌세포는 30초만 숨을 못 쉬어도 뇌세포가 죽습니다. 기절을 해요. 실제로 15초 이상 무호흡이 되면서 나중에 코골이를 하는 그 인구를 쭉 봤더니 심장병, 뇌경색, 치매, 파킨슨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코골이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이 되면 그분의 몸매가 또는 목의 구조가 실제로 코골이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체중의 10에서 15% 정도 비대한 분이 빠지게 되면 코골이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없는데 코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양압기 같은 걸 통해서 숨을 불어넣어주는 기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양압기를 사용했더니 실제로 코골이가 많이 해소가 되고 뇌에 fMRI라든지 뇌의 기능을 보는 영상검사가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을 해소했더니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연구 논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치매의 치명적인 행동은 나쁜 생활 습관인데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부부가 유전자를 쉐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동성동본도 기본적으로 맞고 있고 근친도 없잖아요. 유전적으로는 같은 병이 걸릴 가능성은 최대한 낮은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부부 파킨슨, 부부 뇌졸중이 와요. 특히나 치매나 뇌졸중은 나이에 의해서 제대로 생활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나빠질 수 있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가 이미 밝혀져서 대부분은 유전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편이 파킨슨으로 왔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또 파킨슨이 오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부부가 같이 나누는 건 바로 음식이잖아요. 식구끼리 나누는 거, 짠 음식, 매운 음식, 인스턴트 같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리고 가족 간에 같이 나눴던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러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유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3가지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다한 염분 섭취. 우리는 물론 소금을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음식이 약간 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반찬을 하실 때 약간 슴슴하게 하시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설탕의 섭취입니다. 김치찌개에 설탕 안 넣으면 좀 맛없잖아요. 그렇지만 설탕도 단순당이 있고 올리고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을 할 때는 좀 덜 달게 드시는 게 뇌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로는 모두가 다 아시는 나쁜 콜레스테롤,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가린도 있고요. 마블링이 많은 등심, 그 다음에 삼겹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인데요. 포화지방산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인대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혈관이 넓어도 지금 제대로 뇌가 숨을 못 쉬는데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우리 이 3배 꼭 기억하셔서 식습관부터 반드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고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경도인지장애 매년 10에서 20%가 치매로 넘어간다라는 말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70에서 80%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치매일까 걱정하시거나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나의 생활 습관, 복용하고 있는 약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